그럼 만약에 가상의 어떤 가상의 세계를 상정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한테 그런 나라는 그런 관념을 안 심어주는 거예요. 그냥 너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니 하고. 그러면 애를 갖다가 맨날 옆에 끼고 살 거예요? 애를 맨날 끼고 살면 가능하겠지. 학교 가면은 맨날 나 너 그러고 친구 만나서 나 너 그러는데 우리가 인류가 원시인에서 호모사피엔 뭐 크로마뇽인에서 뭐 이렇게 발전해서 어쨌든 이 나라는 관념이 상당히 유용하고 우리 집단을 어떤 맹수로부터 지키는 데에 상당히 어떤 관념이지만 유용한 관념이었기 때문에 이 관념이 계속 발전해 온 거고 이 진화에서 우리가 유리한 입장을 차지해서 이렇게 지구상에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다면 이 나라는 관념이 가상적이지만 상당히 효과적이고 우리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한 그거는 맞지 않나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그러면 도인이 됐다. 도인이 되자 하면은 과연 이런 사회가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제가 막 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 할 때 모티베이션을 줄 때 그냥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돈, 뭐 명예, 돈 이런 거 다 관념이야. 그냥 너희가 느끼는 대로. 그런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를 얘기할 때, 물론 이제 괴로움이 있는 학생이 찾아오면은, 야, 그건 네가 그런 되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남들하고 너무 비교하려고 하고, 너의 부모님이 너무 그 상을 그렇게 가지고 네가 맞추려다 보니까 네가 괴로운 거야라고 해서 어떤 고통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서 그게 약간 치유를 되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는데, 뭔가 아이들이 가진 그런 잠재성을 이렇게 살려주고 이렇게 할 때, 모티베이션을 줄 때, 동기부여를 할 때, 얘 어떤 이런 우리의 그냥 그대로의 그런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혹시 우리가 이렇게 거사님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가 좀 나이가 좀 한 40, 50 돼서 인생 경험하고 그런 와중에 좀 괴로움이 많아지고 한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맞요. 자, 제가 3일 전부터인가? 네. 아, 맞다. 그 중고생 그거 이제 듣지는 못했는데. 네,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네. 사실은 중고생이지만은 대학생도 똑같고 사인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들도 괴로움을 겪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냥 국민학교 애들도 괴로워 죽겠다 그런 애도 있고 뛰어내리는 애들도 있어요. 자, 모티베이션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인 표현이에요. 그것도 이런 방향이 좋다라는 걸 전제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네. 너 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이를 내가 저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동력을 주는 거니까 저 방향에 옳아야지만 그게 전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봐요. 그걸 되게 이제 학교에서 모티베이션을 뭘로 써요? 좋은 대학 가라. 그렇죠. 또는 뭐 창업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좋은 직장에 가라. 자, 뭔가 이런 관념을 심어주는 거죠. 온 사회가 그런 걸 장려하죠. 자, 이걸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건 모티베이션이 아니에요. 이건 뭐야? 괴로울 원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 괴로운 원인을 상을 심어주는 거죠. 네, 네. 이게 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제가 맨날 제주지검장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제주지검장 하면은 사실 뭐죠? 제주도 법조계에서 제일 최고 높은 사람이고, 우리나라 뭐 전체적으로 봐도 사실은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령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돼서 그것도 잘 진급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들이나 그 고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와, 큰 인물 났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아주 자랑스러웠을 거고, 또 법대 들어가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자랑스럽고, 사법고시 돼서 막 집안 경사 났다고 대단했을 거고. 그렇죠?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용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코스죠.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확실하게 뭔가 노력해서 될 것 같은 코스죠. 사법고시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노력으로 되는 이런 전형적인 코스죠. 롤 모델 중에 예. 하나겠죠. 이거는 그 아버지가 뭐 교수가 아니어도 괜찮고 장관이 아니어도 괜찮지요. 개인이 사법고시 되면 노력해서-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개천에서 용나는 제일 가장 좋은 코스가 법대 가서 사법고시 돼서 판검사 되는 거였어요. 판검사 됐다가 장관 되기도 하고 뭐 다 될 수도 있으니까 국회의원 되기도 하고 대통령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후진국 또는 중진국으로 갈수록 사회 엘리트들이 전부 법대 출신이고 법률가들이에요. 인도에서도 간디도 아마 맞아요. 변호사가 아니던가 맞아요. 법대였을 거예요. 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가면은 이 다르죠. 변호사들은 이 놀림감의 대명사야. 왜 온갖 모사를 해가지고 여기 가서 붙어가지고요 이익해서 기술자. 이익 챙기고 그렇게 해서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변호사들이 하나의 협작꾼 또는 모사꾼의 대명사야. 조롱에 대해서 예. 사회가 안정화되고 그러면은 변호사는 뭐예요? 사실은 영국의 그런 사회가 안정될 때는 집사밖에 안 돼. 집사. 맨날 잘 사는데 그 관리해주고 법률 관리하고 재산 관리해주고 하는 집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도 율사 그러면 뭐예요? 중인이야. 중인이야. 이로 올라가는 때는 율사는 올라갈 수가 없어. 율사는 중인이야, 그냥. 왜 기술자야, 그냥.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으면 안 돼, 율사는. 이 법전을 가지고 법을 잘 해가지고 적용만 해야 되니까. 이 창의성이 있으면 안 돼.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율사를 할 수가 없어. 재미가 없어서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니지.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이제 기업도 하고, 또, 가령, 이 국가 경영도 하고, 이래야지. 율사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관념에 얽매인다든가, 어떤 규칙에 얽매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회를. 응? 틀 만드는 사회, 가령 이 사람이 이제 법전 위에 서게 되면은, 그럼 대통령이 되면 법전 위에 서는 거죠. 법전 위에서 뭐야? 자기 이념으로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 이념에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 가리려고 그래.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런 거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율사 출신, 변호사 출신이잖아. 법률을 할 때는 법률에 어딘가서 모든 것을 법률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적용해야 돼. 여기는 창의성이 가면 안 돼. 법률을 갖다가 창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러면 이거는 율사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면까 어떻게 보면 법 위에 있어야 돼. 그럼 나라를 경영할 때는 새로 법을 만들고 이래야 돼. 그러면 이제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율사는 기본적으로 창의성이 없어. 그러면 자기의 어떤 관념의 틀로서 세상을 다시 그걸로 규정을 해야 돼. 자기 관념으로서 이 세상을 규정을 해야 돼. 관념으로 그 사례를 분석한 훈련을 평생 해왔으니까. 그렇지. 이제 법전이 아니라 자기 철학, 자기 관념이야. 자기 이데올로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율사들은 기본적으로 맞다 틀리다에 익숙한 사람이야. 그럼 사회를 어떻게 국가와 국민들을 맞다와 안 맞다야. 율사는 법률에 맞다와 안 맞다야. 그리고 대통령이 돼도 이념에 맞다와 안 맞다야. 그러니까 맞은 편과 안 맞은 편이 확실하게 나눠지고 이것을 나누지 않는 상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정말 위험한 사회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끄러워져. 불안도가 높아지겠죠. 네. 집단들 사이의 긴장도가 높아지죠.
어쨌든 자, 율사는 그래서 중인이야. 그래서 율사는 사실은 조선시대 이럴 때 또는 어떤 안정된 사회에서는 율사는 그냥 중인으로서 집사하고 관리인이지 경영하고 리더가 될 수가 없어. 네. 리더가 될 수 없어. 그런데 비전을 가진 중진국과 후진국으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판을 쳐. 왜냐면 이럴 때는 공산주의식, 사회주의식으로 네. 또는 어떤 규범에 틀어서 통제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되지 않아.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율사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가령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코미디 같은 가장 협작꾼 모사꾼의 대명사가 변호사야, 율사야.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안다면은 이제 그것을 나온다면은 이 관념의 틀로서 벗어나서 어떤 관념에 얽매이질 않아야 돼. 예? 자, 그렇지 못하면 할 수 없어. 우문을 네.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요. 자, 그래서 자, 모티베이션. 네. 모티베이션이 어떤 모티베이션일까? 결국에는 관념의 틀에 맞춰서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죠. 네. 관념의 틀에 맞춰서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을 깨는 모티베이션을 줘야 될 텐데. 그래서 그 모티베이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티베이션이라는 것은 학교라든가 부모라든가 중생들이 주는 모티베이션은 전부 이런 거야. 훌륭한 사람 돼야지 뭐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잖아.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사실은 그래 참이 뭐예요? 관념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뭔지 알아요? 훌륭한 사람 그러면 전부 부처, 예수 말은 그래. 그러면 실제 말은 그러고 자기들이 훌륭한 사람은 여성 가장 훌륭한 사람. 그런데 자기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은 뭐야? 사법고시 돼야 되고 판검사 돼야 되고 장관 돼야 되고 대통령 돼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이게 훌륭한 거야. 성공한 거야. 그런데 부처는 그런 거 다 버렸지. 그렇죠. 재산도 버리고 왕자리도 권력도 버리고 다 버렸어. 빌어먹고 살아.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맨날 절에 가서 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자기 자식은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또 사대승이는 소크라테스? 그 어느 부모가 소크라테스면 되라고 그러겠어? 공자님 하면서도 상가집 개야. 굶고 다니는 게 많아. 겉으로만 안 그런 채 하려고 노력을 했지. 그래서 그럼 모티베이션은 무슨 모티베이션? 부처님 대라는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어요? 부처님 대라는 모티베이션을 주라? 정말 훌륭하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을 주면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그 누구야 그 소크라테스처럼 되는 이런 모티베이션을 줘야 되잖아. 그런 모티베이션을 줘요? 다 그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반어공 통하고 더 어렵다라고 하는 부자를 갖다가 또 훌륭한 사람으로 이게 모티베이션 주러 가잖아. 부처님처럼 권력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린 사람인데 돈 많이 가지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라고 하는 이런 모티베이션 주려고 하는 거잖아. 뭐가 모순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티베이션은 이게 바른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아주 관념적인 또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모티베이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봐요. 이 사회가 지금 조국 청문회에서 들었다시피 온갖 갈등 이야기 되는 거잖아요. 그 조국이라는 사람 또한 그 조국 교수나 그 부인도 자기 나름으로는 자기 자식들 훌륭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고, 자기 자신들은 훌륭한 부모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훌륭한 부모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헌에서 자기는 최선 다했겠죠. 불법을 저질러도 남들이 모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면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남들이 모르면 돼. 그러니까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다 한 거예요. 자기는 훌륭한 부모가 되려고 했지. 자, 그 마음은 의심치 않아요. 훌륭한 부모가 되려고 했지.
예? 그리고 정말 노력을 했지. 근데 자, 이런 노력, 이런 모티베이션, 이게 바른, 정말 이런 모티베이션을 사회에다 줘야 되겠어요? 이런 모티베이션을 사회에 주면 어떻게 되죠? 가령, 그럼 조국 교수 같은, 그 부인것 교수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 헬조선이 그래서 되는 거죠. 예.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좋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인턴이 될 수 있는, 뭐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럼 그 인턴은 누구나 신청해서 누구나 가령 공정한 룰에 의해서 선택할 모두 수 개방된 건 있는, 아니었죠. 그러면 되죠. 네.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된 거면 괜찮아. 네. 그런데 가령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는 학생은 아예 그런 기회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공정한 거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공정하다고 한다면은, 자, 인턴이면, 자, 누구든지, 자, 이런 인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공고를 해서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할 수 없다면, 학부모 모임에서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바른 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야, 그게 우리 부모의 훌륭함이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좋은 부모라는 거지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바른 모티베이션도 아니고 바르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도 결국에는 괴롭게 되고 사회 간에 서로 알력을 생기면서 사회도 서로 불편하게 되고 밝은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네. 결국엔 그러니까 그런데 모티베이션이 사실은 그런 모티베이션들 아니에요, 다. 그렇죠. 아주 상식화되어 있고 텔레비전과 뭐 선생님 사람들의 말 속에 아주 일성화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당연시화되어 있는. 그렇다면 어떤 모티베이션일까? 어떤 모티베이션일까? 자,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2박 3일간 했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저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줬을까? 네. 모티베이션을 주지 않는다면은 네. 주긴 줘야지요. 네. 자, 중고등학생들 다들 부모들이 왜 가령 이런 명상 캠프 한다면 왜 보내겠어요? 맨날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하고요. 아, 죽겠어요. 저 어떻게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 그것은 다 저보고 뭐 하겠어요? 좀 게임 좀 끊고 공부 좀 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래서 또한 모티베이션을 줬어요. 네. 모티베이션을 줬어요. 자, 모티베이션을 줘요. 그러나 그런 모티베이션을 주지는 않아요.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줬는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중고등학생이나요, 대학생이나 성인이나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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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한번 직접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공개를 안 하다가 하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많아요.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해서 됐다. 이래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공개하기로 해서 2014년도에 했던 건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모티베이션. 자, 이러면은 사람 간에 알력도 없고 가령 사회에 알력도 없고 괴로움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누구나 행복으로 가게 되는, 자유로 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모티베이션인 거예요. 이거는 부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괴로움이 없는 사람, 스스로 불편이 없는 사람, 스스로 자유로운 삶이 되는 그런 모티베이션인 거예요. 그거는 한번 직접 보도록 해봐요. 그래서 자,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가? 그것이 수행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다 세상 살 만큼 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는 이제 장관 될 꿈도 없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없어. 이제 세상 다 살아서 꿈이 다 없어져 가지고 다 포기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가? 아니, 그거는 국민학생도 적용되고 중학생도 적용, 고등학생도 적용되고 지금 한창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적용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를 은퇴한 사람에도 적용된다. 왜?
행복과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은 누구나 똑같다 네. 라는 거예요. 중학생 다르고 국민학생 다르고 청년들 다르고 노인들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티베이션은 도에 이르게 하는 모티베이션이에요. 부처님 말씀하신 도라는 그 삶에 이르게 하는 것인 거예요. 부처님 뭐라고 했습니까? 중도, 도를 통해서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삶이 이게 행복한 삶이죠? 네.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깨달음과 해탈인 거예요. 그리고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애도 똑같고 노인도 똑같아요. 사실은 전부 여기에 이르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은 바로 이 도에 이르게 하는 모티베이션이에요. 도에 이르게 하는 모티베이션. 이게 바로 누구에게나 다 행복에 이르게 하는 모티베이션. 해탈. 자, 어떤 삶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괴롭지 않는, 여기에 이르게 하는 모티베이션인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요. 학생에도 적용이 돼요. 자, 공부하게 하는 것. 제가 그래도 공부 잘하는 법이라고 붙이려고 하다가 쉬운 공부법이라고 했어요. 쉬운 공부법. 네.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해서 쉬운 공부법. 그래서 그것까지 아예 제시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자, 게임을 해도 좋고 공부를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너가 행복하고 싶다면은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다. 네. 그런데 공부가 힘들면은 안 돼. 어려우면 안 돼. 그래서 재밌는 공부, 쉬운 공부법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대학생은 맨날 그러죠. 야, 지금 힘들어. 조금 참아. 사회 나가면 행복해져. 고등학생들은 대학만 가면 행복해지니까 좀 괴롭더라 참아.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복할 수 있는 길. 우리는 다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려고 사는 거다. 그래서 그 모티베이션. 그러면 돼요. 대학생도 똑같아요. 대학생도 똑같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티베이션은 관념적인 모티베이션, 관념에 빠지게 하는 모티베이션, 그릇된 아니라 하는 모티베이션.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모티베이션. 네. 바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거냐, 사회생활하면 안 되는 거냐, 학생들 안 되는 거냐? 아니, 그대로 적용되고 네. 바로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